네, 반갑습니다. 7월 17일 수요일 아침 시간입니다. 네. 자, 밤인 줄 알았어요.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그런 줄 알았는데, 네, 비가 많이 와가지고, 네, 껌껌한 거였더라고요. 네, 다들 푹 주무셨죠?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시간을 보니까, 네,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시간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네, 미국 증시는 또 올랐습니다. 근데 다우지수에 좀 집중된 느낌이죠. 그동안, 나스닥 쪽에 좀 집중이 됐었다라면, 다우 쪽으로 또 많이 집중이 되는 모습인 것 같아요. 다우지수가 1.85%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0.2%, S&P 500은 0.64 상승을 했는데, 일단 트럼프 효과죠. 네, 다우 쪽으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기술주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조금 주가가 다운이 좀 됐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만 좀 다운이 되는 거고 다른 쪽은 괜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크게 밀리거나 그러진 않고 그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다. 이렇게 보이시죠? S&P 500은 잘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분위기가 뭐 나쁜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트럼프 쏠림 현상 같은 거겠죠. 네, 그런 쪽으로 좀 집중되고 있고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인데 이번에 그 속보로 나온 거 보시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트럼프가 이제 다른 모든 국가에서 수입하는 물건에 대한 10% 관세 부과한다. 중국산은 60%에서 100%까지 관세 부과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이제 또 무역과 관련돼서 어떻게 상황이 만들어질 것인지를 좀 봐야 되고 뭐 당선되기 전부터 너무 좀 설치는 거 아니야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쪽이 대세로 기울어져 있다면 그쪽에도 맞춰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참 어지럽습니다. 그죠? 네. 자, 뉴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상황들도 대부분이 이제 트럼프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네, 트럼프 승리한다. 뭐 이런 쪽으로. 네, 그래서 뭐 밈주식이. 트럼프 당선 가능성에 방산주 투자에 주목하자. 야, 이게 대놓고 이렇게 봐도 되나요? 네. 자, 그 다음에 뉴욕 증시 낙관론이 확산되어 있다. 다우 지수가 사상 최고치 마감했다. 우리나라도 여기 그대로 따라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괜찮습니다. 우리 제임스 웃고 있네. 네. 흐흐흐. 주가가 잘 올랐다고? 네. 금값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 금값. 금에 투자하신 분들 아직 안 팔았죠? 네, 잘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유가는 좀 떨어졌고요. 비트코인 좀 올라갔고, 뭐, 이렇게 다 정리가 돼서 잘 나와 있네요. 달러 인덱스는요, 네, 이 달러가 올라가면 환율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긴 한데, 자, 1380원대에서 한참 동안 머무네요. 그죠? 자, 이런 부분들, 뭐, 아직까지는 뭐 괜찮다 생각이 좀 들어요. 그죠?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쭉쭉 내려보시면 특별한 거 없고,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하면서, 네,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제는 이런 걸 트럼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네. 네, 보호무역주의. 그래서 관세,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관세 올릴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진행되지 않겠느냐라는 식의 어떤 우려감도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쨌건 이런 상황을 통해서 가든 저런 식으로 해서 가든 네, 그동안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던 그런 흐름들이 이제는 경기 민감주 섹터 쪽으로 이어지고 있다. 경기 민감 섹터는 뭐예요? 경기 민감주. 드디어 이제는 소비와 관련된 부분이거나 또는 자동차, 반도체 다 포함되는 거죠. 예. 기술주가 올라갈 때도 자동차 반도체였는데 경기 민감주 하니까 또 자동차 반도체. 뭐가 달라요? 그럴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아무튼 네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순환매 장세인 것은 맞지만 AI의 장기 성장 잠재력에 대한 심판이라기보다는 경기 민감 종목의 상승 전망 영향이 더 큰 것을 보인다. AI도 경기 민감 종목이긴 한데 약간 이제 소비 쪽으로 좀 폭넓게 진행이 되는 그런 느낌이 아니겠느냐라는 식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네, 9월에 금리를 내릴 확률을 100%라고 이렇게 나온 적은 없었어요. 네, 저는 100%라는 수치는 사실 믿지 않거든요. 근데 100%다. 네,
무조건 내린다. 이렇게 돼 있는 거. 만약에 안 내리면 어떡할 거야? 근데 이게 내린다라고 돼 있네요. 그 다음에 11월과 12월. 이게 9월, 11월, 12월 이렇게 남아있는데 7월달 FOMC 어디 갔니? 7월달 FOMC는 물 건너 갔어요? 아니 9월달에 가능성이 100%면은 7월달에도 한 50%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네, 할 수도 있잖아. 근데 전혀 7월달은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9월달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믿지 마세요. 왜냐면 다음 달, 네, 그리고 그 다음 달, CPI 지표라든지 또는 실업률 또는 경제 상황,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가능성은 또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100%라는 게 사실 말이 됩니까, 그죠? 일단 근데 금리 인하는 어쨌든 하기는 할 거예요. 하긴 할 건데 그게 이제 9월이 가장 적당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 한 번을 인하를 하든 아니면 두 번을 하든 세 번을 하든 그것은 9월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왜냐면 9월, 11월, 12월 이제 세 번밖에 안 남았고 7월에 하기에는 너무 빡세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자, 예상을 웃던 소매 판매 지표 소매 판매가 증가해 버렸네. 이제 떨어졌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마이너스가 나올 거 감소했지만 소매 판매가 증가했다. 이거는 경기가 또 좋아진다는 쪽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경기가 잘 버티고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경기가 잘 버티고 있는데 금리까지 떨어지게 되면 네, 확실한 네,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강력한 소매 판매 지표를 보는 것은 금리 인하 전망에 단기적인 변동성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하지만 금리 인하를 보는 것이 훨씬 낫다. 네,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면서 금리 인하를 보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나빠진 경제를 통제하기 위해서 이제 뭐랄까 부양시켜주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기보다는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면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훨씬 좋은 거 아니냐. 경기는 좋아지면서 금리가 인하되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 좋을 것이다. 뭐 다 당연한 얘기겠죠. 네, 그런 얘기를 했었고, 네, 이 트럼프가 이제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이 되면서 아주 그냥 네, 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봐야 되겠죠. 이제 경호가 단계 1로 쭉 올라갔어요. 네, 그동안은 이제 후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었다가 이제는 공식 후보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공식 대선 후보가 되면은 경호원은 이제 대통령에 준하는 그런 정도 수준으로 가죠. 네, 하여튼 대단한 네, 인물. 그냥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죠. 네, 트럼프 관련주로 우리나라도 이렇게 뭐 방산주 계속 올라가요. 뭐 계속 올라가고 있고 뭐 그런 모습이니까. 야, 대단하네요. 네, 뒷걸음질하는 코스닥 언제 제자리 찾나? 이거 2차전지에 대한 분위기가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고 봐야 돼요. 네, 왜냐면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 있죠.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이 알테오젠, 엔캠, 삼천당 제약 이런 것들이 그동안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하지만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거 계속 내리고 있다는 얘기죠. 네, 올해만 에코프로비엠이 마이너스 36%, 에코프로가 24%, 2차전지가 내리막인데,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이것 때문에 올라간 종목들이 이것 때문에 내려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네. 기업의 가치에다가 이제 또 호소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네, 기업의 가치에 호소하기에는, 네, 현재로서는 실적 증가 이런 것들이 기대 이하라고 봐야 되니까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바이오 쪽에 좀 기대할 수도 있다 뭐 등등등 얘기 나오지만 바이오는 그 다른 어떤 주도주들의 움직임들이 조금 그 축소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대체적인 요소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는 네, 코스닥 쪽은 쉽지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2차전지와 바이오 요거 걷어내고 나면 남아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코스닥 쪽은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질 수도 있고요. 또 중소형주 입장에서도 변동성을 좀 계속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이 중에서도 올라가는 애들이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네, 글쎄요. 이제 지수 포인트 자체로서는, 네, 크게 좋은 흐름이 나타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애플 고공행진의 신고가 찍은 종목은 LG이노텍. 네, 이겠죠? 네. LG 이노텍이 될 수밖에. 애플도 요즘에 주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LG 이노텍 스마트폰 관련해서 이거 지난번에 종목
그 이야기 할 때 시황 때 얘기했던가요? 뭐 해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 부분 LG 이노텍이 일단 거기에 포함되는 종목이었다. 그래서 애플이 지금 이 가상현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진행하는 거 긍정적으로 좀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뭐 XR, 뭐 MR 뭐 이런 것들 네 해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모습인데 요거 삼성전자 쪽에서도 이제 요쪽에다 납품하는 네 그런 포인트들도 있어요. 네 차세대 이제 XR 뭐 기기, AR 기기, 뭐 VR 기기 뭐 다 R이니까 뭐 하여튼 현실입니다. 현실. 네 리얼리즘일까요? 네 현실. 네 아무튼 뭐 그런 것 쪽에 진행되는 건데 지금 LG 이노텍 이거는 이제 휴대폰과 관련된 부분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VR 기기라든지 뭐 등등등 나오는 거, 네, 비전 프로, 네, 그죠. 요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또 다른 종목들이 또 수혜가 되기도 하고요. 아주 뭐, 이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소비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술주를 안 볼 것 같아요. 애플이 막 올라가는 이유는, 네, 판매량이 늘어날 수도 있다. 소비주들이 움직일 수 있다. 소비가 좋아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LG노텍 주가도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죠. 네. 그 다음에 BH, LG 디스플레이, 자화전자 이런 것들이 수혜주로 꼽혀 있다. 자, 이 이야기도 지난번 해드렸던 것 같아요. 한 번씩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SK네트워크스는 이거는 또 떨어져. 목표 주가가 아주 그냥 죽는구나. 아이고. 추세가 계속 우하향이 되는 종목군들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죠. 네. 자, 엔비디아는 1.62%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지수는 0.46% 올랐다. 이거는 엔비디아만 타겟팅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뭐 특이사항은 없어요. 네, 그 다음에는 뉴스 나올 만한 거 그다지 많지는 않죠. 네, 대부분이 보면은 이제 이 테슬라. 전기차 다 올랐다네요. 네, 테슬라 1.5%, 루시드 10%, 리비안 2.5%. 전기차가 일제히 올라갔는데, 우리 2차전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좀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그동안 이제, AI라든지 이런 반도체 쪽이 이끌었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이쪽이 조정받으면서 이제 그동안 억누르던 종목들이 좀 올라갈 수도 있는 상태가 좀 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요거는 우리나라 쪽에도 반등 연결이 좀 될 수 있을 것인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죠? 네, 좀 지켜봐야 돼요. 우리나라는 일단은 이게 전기차 쪽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부품 소재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쪽은 조금 애매해요. 그리고 해외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다른 나라잖아요. 네, 외국이니까 그런 쪽에서 봤을 때 관세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이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네. 자, 아무튼 어떻게 될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흐름이니까 그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 되겠고, 자, 외국인들이 이번 달에만 3.3조 원, 근데 삼성전자만 편식했다. 3조 3천억을 샀는데 삼성전자에 2조 9천억이 들어갔고 삼성전자 우선주에는 4천억이니까 합쳐서는 4,500억 정도를 네 3조 5천억이죠. 네 3조 5천억 정도를 삼성전자가 사들였다는 이야기인데 3조 4천억쯤 되네요. 자, 근데 이번 달에만 네 3조 3천억을 샀는데 3조 4천억을 삼성전자로 다 한 거야.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기 뭐 이런 쪽으로 되어 있지만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빠져나온 게 이제 뭐예요? 자동차를 오늘 이번에는 매수를 좀 안 했네요. 그죠? 지난번까지 자동차 많이 샀는데 그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삼성그룹주 쪽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뭐 나쁘지 않은데 네 일단은 삼성 쪽으로 많이 집중하고 있는 모습. 이거 지금 삼성에서 그 확정 실적 발표가 7월 31일이죠. 요때 실적 발표를 하게 될 때 뭐 엔비디아 통과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 얘기가 이제 뭐 썰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 말고 이제 외국에서 나온 이야기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HBM이 기정사실화처럼 되고 있는 모습이라서 엔비디아 통과하는 거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모습이고 또 2025년도까지 계속 호시적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계속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이제 크게 올라가는 형태의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뉴스를 보더라도 네 팔아야 되겠다 이런 기사가 이런 댓글이 좀 있었으면 좋겠네. 네
많이들 사세요. 고맙습니다. 네. 이런 댓글이 나오면 좋죠. 네. 이제 뭐 팔아야 할 땐가 보다 뭐 등등등. 네.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네, 그런 기사에 달려있는 댓글들도 한 번씩 살펴보세요. 아직도 근데 2차전지 쪽에는 좋은 이야기들 많이 있어요. 네. 좋은 이야기 많이 있어요. 아까 전에 그것도 가서 다시 한번 볼까요? 네. 뒷걸음질하는 코스다. 2차전지와 관련된 거는 지금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그쪽이 좀 밀린다는 얘기니까요. 한번 더 봅시다. 네. 비수기, 조정에 들어간 음식료주, 쌀때 줍줍이냐. 요것도 그 소비주 쪽 늘어나게 되면은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화장품 관련주들, 요것도 마찬가지겠죠? 네. 식품주, 화장품주 잘 나갔다가 조정이 들어가는 거, 뭐,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근데, 서서히 이제 그런 조정들 통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경기가 회복된다라는 어떤 분위기 쪽으로 연결되는 거라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조정은 어쨌든 나와야 돼요. 근데 내가 고점에서 따라가면서 매수하게 되면은, 이런 조정에서 힘들 수밖에 없죠.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올라오는 형태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체코 원전 수주 발표가 임박했다. 팀 코리아 원전주는 출렁출렁. 네. 수주에 성공을 하게 되면 15년 이상 국내 원전 생태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돼야지 말이죠, 근데. 네, 돼야지. 이거 되면은 참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죠? 네, 요것만 되면은 그래도 좋을 것 같아 보이긴 한데, 조만간에 발표가 된다고 하니까, 언제 발표입니까? 체코 원전을 수주한다, 뭐 계속 그냥, 뭐 한다, 안 한다 말만 나오지 말고, 언제 하는 거야, 발표가? 발표가 별로 없네? 곧입니까? 그냥 곧? 네, 곧. 네, 곧, 네, 발표를 앞두고 있다. 네. 이거는 결과를 봐야 되겠죠?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예요. 네, 안 되면은 김치국 크게 마실 수가 있으니까, 네, 이런 것들은 항상 순리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다 트럼프 수혜주, 막 그냥 다 트럼프 수혜주야, 이거. 이거 보자. 트럼프 수혜주 명단이 나왔대요. 트럼프 2.0 시대 수혜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LG노텍. 얘네들은 왜 포함되느냐 하면은요, 네, 미국에 공장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네, LG 디스플레이, HD 현대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한전기술, 한전 KPS, 네. 하나의 그 국방주, 네, 이거 뭐라고 그러죠? 방산주들, 그 다음에, 은행 지주사들, 야 진짜? 왜 이렇게 다들 이렇게 돼 있지? 네. IT, 전력기기, 원전, 방산, 은행 업종을 트럼프 2.0 수혜주로 제시했다. 그냥 뭐 괜찮아 보이니까 다 갖다 집어넣은 거네요. 그죠? 네. 꼭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네. 라는 식인데. 자, 이유를 한번 보면은요. 일단 관세, 네, 관세를 인상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관세,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시키면, 그 당시에도 한번 얘기 나왔던 게, 그것 때문에 LG전자하고 삼성전자가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금리 인하 속도가 조절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은행주에게 긍정적이다. 또 금융 규제가 완화될 수 있다. 뭐 등등등. 이거 때문에 네, 금리 인하인데도 불구하고 은행주가 올라갈 것이다. 글쎄, 네,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그거는 네, 아닌 것 같은데. 네. 수혜주라고 하니까 뭐 그냥 대충 좋아보이는 거 다 갖다 집어넣었군요. 자, 하반기 주도주는 조선과 중공업이 될 것이다. 슈퍼사이클 진입했다. 뭐 이 슈퍼사이클 진입은 언제부터 진입했다고 얘기 계속 나오는 거요. 자, 근데 요즘에 많이 오르긴 해요. 네, 많이 오르긴 합니다.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경기가 막 좋아지거나 뭐 그런 소비가 늘어나거나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조선주들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조금씩 멀리 멀리 지켜보시면 굉장히 좋아질 수 있어요. 조선주 그때 얘기해드렸던 것처럼 특수 선박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실적이 증가하고 그 부분들이 지나가면서 뭐가 돼요? 장기적 성장으로 연결된다면 이 부분 또한 좋을 수밖에 없겠죠. 요즘에 저도 조선주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전 5개 말씀드렸죠. 네, 조선 빅5라고 이게 숫자 붙이기 되게 재밌다. 근데 생각보다 네, 조선 5 네 해가지고요. 네, 그 뭐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나엔진 있었죠. 그리고 한국조선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세진중공업 이런 것도 다 포함됐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신고가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주들 움직임들이 상당히 네 짜릿한 것 같은 느낌 좀 있어요. 네, 좋습니다.
금값이 사상 최고치에 이르렀다. 네. 여러분들 금 다 잘 갖고 계시죠? 네. 저도 아직 안 팔았어요. 네. 잘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수익률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런 식이고, 그 다음엔 특별한 거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일단은 보도록 하자고요. 네. 여러분들, 네. 특이사항은 더 이상은 없는 것 같으니까, 그 정도 보고, 오늘, 화이팅 하면서 또 시작해보자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네. 껌껌합니다. 완전 밤중 같아요. 밤중 같으니까, 네. 그래도 일어나세요, 빨리. 네, 일어나셔서, 이제 오늘 또 좋은 결과들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